안녕하세요. 입사지원서 한 권으로 끝내기 굿잡투데이의 차윤아입니다. 여러분의 입사지원서 작성에 대한 고민을 이 한 권의 교재로 말끔히 끝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스펙이나 또 많은 활동을 가지고 있는 인재라고 할지라도 인사 담당자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기업은 개인과의 만남과는 달리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입사 시에는 입사 서류 작성을 시작으로 해서 또 퇴사 시에는 퇴직서 작성으로 끝나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나온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는 본인의 스펙이나 혹은 철저하게 준비한 면접만을 믿고 입사 서류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입사 지원서는요, 우리가 면접을 많이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입사 서류에서 패스가 되지 않으면 면접으로까지 이르는 길을 막혀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소개팅이나 혹은 맞선 자리를 나갔는데 상대방이 슬리퍼나 후줄근한 옷차림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불쾌하실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업에 지원한 인재가 우리 기업에 대한 조사도 또 성의 없는 이력서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입사 담당자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나 혹은 또 불쾌함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기업의 입장에서 작성하는 이력서 또 자기소개서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력서는요, 우리가 기업에게 보내는 첫 번째 첫 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첫 인상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존에 작성하셨던 이력서를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한 장의 이력서를 가지고 지원 기업만 회사 이름만 바꾸어서 등록하는 바로 그러한 이력서는 아무 매력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에 맞게 혹은 지원 회사에 맞게 맞춤 이력서를 작성해야지만 인사 담당자의 눈에서도 조금의 성의는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신입 이력서의 경우에는 사실 이력서가 그렇게 크게 차별화를 두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신다면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작성 형식에 보다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겁니다. 다른 이력서와는 다르게 보다 깔끔한 글자체, 또 크기, 정렬, 배열에 대한 부분을 보다 신경을 써 주신다면 여느 이력서와 달리 정결하고 깨끗한 느낌, 정리된 느낌의 이력서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바로 이런 입사 지원서가 가장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사 지원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업에 따라서는 조금씩 이력서의 형식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력서, 바로 이 형식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항목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력서는요, 지원 분야와 희망 연봉을 시작으로 해서 사진, 본인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세세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라고 하신다면 이 이력서를 딱 받아봤을 때 제일 먼저 어느 항목에 눈이 가시겠어요? 출신 학교요? 혹은 우리의 고민거리인 토익 점수? 아니면 각종 자격증이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많은 우리나라 국내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조사했습니다. 이력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이 어디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43.2% 1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사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할 거예요. 바로 한 장의 종이를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보여지는 사진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력서의 사진을 어떻게 하면 보다 인사 담당자의 눈에 띄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찍을 때는요, 3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을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이력서는 문서로 보내는 것보다는 온라인 접수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시기 때문에 이 사진에 대한 용량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받아본 많은 이력서들은요, 너무 사진 용량이 큰 나머지 이 이력서 한 장을 다운받는데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인사 담당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kb를 넘지 않는 JPG 파일 혹은 GIF 파일로 이용하셔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반명한판, 보통 반명한판이라고 한다면 3, 4cm 정도의 상반신이 보여지는 반명한 사진을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때 많은 지원자들이 고민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사진을 찍을 때에도 정장을 굳이 입고 찍어야 하나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 대답은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여지는 사진이 나의 첫 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복장은요, 여러분이 입사지원서에 패스를 하고 직접 면접관 앞으로 갔을 때 입고 갈 그 복장 그대로를 입고 사진을 찍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면접 가실 때 대부분 정장 차림으로 가시죠?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으실 때도요, 정갈한 정장 차림의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블랙이나 혹은 감색 계통의 자켓을 입고 안에는 화이트 셔츠를 입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넥타이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제가 만나본 많은 임사 담당자들이 얘기하기를 가장 싫어하는 면접 복장 중에 한 가지가 남성에게 있어서 폭이 좁고 짧은, 소위 연예인들이 많이 착용한 스포티한 그러한 넥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있어서 신뢰감을 덧붙여줄 수 있는 푸른 계통의 넥타이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혹은 보다 센스 있는 모습을 연출하시기 위해서는 회사에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로고에 들어가 있는 색깔을 적절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 컬러를 넣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은 당연히 이마와 귀가 보여지는 시원한 스타일로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여성은요. 많은 여성 지원자들은 블라우스만 입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자켓까지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자켓을 착용하실 때 안에 여성 같은 경우에도요. 남성은 넥타이림에서 신뢰감을 보여줄 수 있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단아한 느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목이 잘 드러나 있는 블라우스를 입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와 같은 라운드나 혹은 V넥의 V형자의 그러한 블라우스를 입어주시는 것이 보다 더 단아함과 깔끔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도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고로 인상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있어서의 바로 이 분야를 조금 더 이 부분을 밝히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일까요? 예, 바로 이마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마를 밝혀줘야만 성공운이 소위 트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같은 경우에도 앞머리가 길게 있다면 가르마를 타서 조금 넘겨주시는 게 좋고요. 여성과 남성 모두 이마와 귀가 보여져 있는 그런 시원하고 신뢰감 가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메이크업 역시 여성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 너무 붉은 립스틱이나 혹은 화려한 립글로스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예, 기본적으로 건강함이 돋보이는 밝은 핑크빛으로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진의 표정은 최대한 밝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직이나 서비스직에 지원하는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치아를 밝게 보이셔서 밝은 미소를 보여주시는 게 무엇보다 좋은 방법이 되겠죠. 제가 봐온 이력서 중에서는요. 보다 더 이쁘게 보이기 위한 욕심으로 살짝 각도를 튼 소위 얼짱 각도의 사진 혹은 과도한 포토샵. 그래서 실제로 제가 회사에 다닐 때는요. 지원자들을 만나보는데 바로 이력서와 면접으로 온 지원자 간의 얼굴 차이가 너무 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지 의문점이 들 정도의 심각한 포토샵까지도 봐왔는데요. 그런 것들은 신뢰감을 많이 떨어뜨리는 모습이 되겠고요. 혹은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해서 일반 사진에서 본인의 상반신만 따서 붙이는 그런 지원자들도 있었습니다. 절대 그런 사진은 금물이니까요. 이왕이면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그런 사진을 써주시는 것이 보다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작성해야 하는 바로 두 번째는 인적사항 부분입니다. 인적사항 부분에는 본인의 이름 그리고 영문과 한문의 이름을 작성을 하시는데요. 이때 한문은 본인 주민등록증에 적혀 있는 한문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여권에 적혀 있는 영어 이름을 적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어려움 없이 작성을 하시겠죠.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 부분을 작성하시는데 이때 많은 지원자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호주와의 관계요. 많은 사람들이 호주와의 관계를 작성할 때 부 혹은 모라고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호주와의 관계를 작성할 때는 나의 입장에서 본 호주와의 관계가 아니라 반대로 호주의 입장에서 본 나의 관계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집에 호주가 아버지다라고 하신다면 나는 우리 집에서 장녀다라고 하면 장녀라고 작성하셔야겠죠. 혹은 장남, 차남, 차녀
예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바로 호주와의 입장에서 본 장남, 장녀, 자녀, 차남의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바른 작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력 부분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을 작성할 때는 보통 고등학교 졸업부터 해서 대학, 대학원 순으로 과거부터 현재 순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력 수준을 작성할 때는요. 내가 입학한 입학연월일, 졸업연월일, 그리고 학교명을 작성하시고요. 졸업한 학교에 대한 전공, 그리고 이 바로 이력서를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 졸업 전이다라고 한다면 졸업 예정 칸에 혹은 졸업 이후다라고 한다면 졸업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편입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편입 이전 학교 그리고 편입 이후 학교 모두 적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학력란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놓치고 가기 쉬운 부분이 보여지는 소재지입니다. 우리 학교의 소재지, 말 그대로 학교의 지역명입니다. 서울이라면 서울 혹은 경기도 수원, 인천 혹은 대구, 우리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내가 나온 졸업학교에 대한 소재지를 꼭 작성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요. 경력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많은 지원자들이 특이한 경력이 없는데요. 아르바이트도 작성해도 돼요, 선생님? 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오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이한 경력사항이 없으시다면 아르바이트 경력을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혹은 학기 중에 하셨던 인턴십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조차 없다면 단기 프로젝트 진행 경험이나 아니면 봉사활동, 해외 어학연수에 대한 부분을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때 작성하실 때 근무 기간 같은 경우는 연월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한 지원자가 보름밖에 하지 않은 거죠. 선생님, 저 보름밖에 안 했는데 그거 써도 돼요? 빈 공간으로 놔두더니 쓰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날짜가요. 2011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보름 동안 했대요. 자, 그랬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2011년 9월부터 2011년 10월. 자, 그러면 한 달을 했는지 두 달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잖아. 일단 그렇게 작성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까지는 구체적으로 표기 안 하셔도 월까지는 표기하시고요. 자, 그리고 내가 다녔던 아르바이트 혹은 회사에 대한 직장명을 꼭 명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직위, 인턴이라면 인턴, 아르바이트라면 아르바이트생. 이라고 표기를 해주시고요. 담당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했던 나의 업무를 기술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항목은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및 특기사항란입니다. 우리 지원자들 이때 한 번씩은 후회하시죠. 그동안 내가 뭐 했을까? 왜 이렇게 쓸 게 없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이거 너무 많은데요.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먼저 외국어 작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란을 작성할 때 능력 상중하로 나뉘어져 있죠. 자, 여러분은 여기에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시겠어요? 가장 많은 지원자들이 중에다가 공표를 치십니다. 하라고 하기에는 왠지 안 뽑아줄 것 같고 또 상이라고 하기에는 시킬 것 같아서 중이라고 표시를 하시는데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그 밑에 내 영어 실력이 중간 정도 간다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을 법한 공인 영어 점수를 꼭 기재해 주셔야겠죠. 토익이나 토플 혹은 탭스 등과 같은 2년 이내에 받은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그 밑에 공인시험 점수에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사항란인데요. 내가 너무 자격증이 많아서 추려야 한다.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먼저 지원 직종에 가장 적합한 그 직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윗부터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때는요. 취득일자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이력서를 윗부분에 강조해서 쓰시는 것도 무관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 가지 자격증 중에서 영업직에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업직 지원자는 운전면허증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증을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전산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PC 활용 관련된 그러한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들을 우선시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자격증에 대한 취득 일자 혹은 종류 등급까지도 명시해 주시고요. 이때 욕심을 부려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작성하셔야지 간혹 점수를 살짝 올린다던가 등급을 올리게 되면 면접 시에 바로 들통이 날 수 있으니까요. 면접을 보실 때는요. 바로 여기에 작성하신 자격증 사본 혹은 공인 영어 시험 점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없는 욕심을 내지는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항목별로 이력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좋은 이력서 작성 5가지 원칙 정리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어를 사용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표준어라고 하면 맞춤법에 대한 부분 당연하고요. 또 한 가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경력사항에 아르바이트 경력으로 쓴다라고 하신다면 알바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라고 정식 명칭을 써주시고요. 또 거기에 본인의 담당 업무를 많은 지원자들이 서빙, 이렇게 작성을 하십니다. 안 되죠. 고객 응대 업무 혹은 고객 서비스직이라고 작성을 하시는 게 맞는 방법일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고를 졸업하신 경우에는 여고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정식 학교 이름을 다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 여자 고등학교라고 해서 명칭을 다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입니다. 모든 내용은 솔직하게 쓴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욕심을 내서 과장되게 쓰게 될 경우 면접 시에 들통이 날 수도 있고요. 혹은 그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작성해라, 가져와라 라고 할 경우에는 매우 난감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이 괜찮다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이력서의 허위 기술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그러나 강렬하게 작성한다. 여러분,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 한 사람의 이력서를 보는데 몇 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생각보다 아주 짧습니다. 평균 1분 이내라고 합니다. 1분 이내에 내 한 장의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시간 내서 면접을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느껴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이력서와 차별화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문서 작성 능력 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만한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 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강조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굵은 글씨로 쓰신다던가 혹은 가볍게 색깔을 첨부하시는 것도 좋으나 절대 과하면 지저분해 보이니까요. 강조할 부분만 한두 가지 정도 딱 한눈에 드러나게 작성하시는 건 괜찮겠습니다. 빈칸은 남김없이 쓰려고 노력한다. 맞습니다. 모든 항목은 최대한 나의 정보에 부합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만의 이력서 형식을 작성한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기업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력서 형식이 딱 정해져 있다면 그 형식에 맞추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러나 요즘에는 이 지원자들의 창의성을 보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유 형식의 이력서를 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기본 형식에다가 본인이 보다 더 덧붙일 수 있는 활동 내역이나 혹은 자격증 사항 혹은 본인을 조금 더 본인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칸에 가감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딱 봤을 때 1분 이내에 담당자가 이 사람 만나보자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매력적인 이력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이력서 절대 여러분만은 작성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런 이력서 휴지통으로 직행한다. 어떤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죽어도 하라는 대로 안 한다. 실제 인사 담당자들이 얘기하기를 지원자의 무려 40%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력서에 하라는 대로 작성하는 형식을 잘 맞추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가장 많이 작성하지 않는 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원 분야와 희망 연봉. 보통 이 칸은 어디에 있나요? 이력서 가장 우측에 혹은 이력서의 가장 윗부분에 나열이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하고 싶은 일, 지원 분야를 작성하는데 이조차 작성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업무, 지원하고 싶은 직종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되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반드시 이 부분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가셔서 회사마다 조금씩은 그 업무를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혹은 팀 이름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직종에 맞는 회사에 타당한
업무 이름을 여기에다가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희망 연봉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직접 가게 되는 지원 직종에 대해서 평균 연봉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많이 작성한다고 해서 높게 쓴다고 해서 더 높게 주거나 혹은 너무 낮게 작성한다고 해서 낮게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성을 하시고 밑에 가로를 열고 센스 있는 한마디 덧붙여 주셔야겠죠.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절대 빈 공간으로 남겨두지 마세요. 이력서의 첫 항목부터 성의 없는 느낌이 확 올 수 있으니까요. 자,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수십 개의 회사에 동시에 이력서를 내는 것. 제가 가장 첫 번째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작성하고 있는 바로 그 정형화되고 일반적인 재미없는 이력서 바로 버리시라고요. 내가 지원할 회사에 맞게 맞춤 이력서, 또 그 직종에 맞는 맞춤 이력서를 꼭 작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